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었던 것 같은데 문득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인 분들은 심성이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거나 마음이 여린 분들은 상처를 받기 쉽고 이게 다 스스로가 약하고 모자라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심성이 착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대다수는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단비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맹독처럼 나쁜 사람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칠 때 착하면서도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법륜 스님의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맺고 끊음이 명확하면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선이 명확할 때 상대방도 일단 경계를 합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할 줄 알고 필요 없는 말들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지 않고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이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게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기꼬거나 애매하게 말을 하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말의 의도를 되물었을 때 상대방은 당황하면서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대처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따지거나 까칠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따지거나 까칠하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사 까칠하고 따진다면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례한 것 같다는 모호한 느낌이 든다면 의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세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였을 때 대응하는 것이 피곤하거나 대응한 후의 상황이 걱정될 수 있겠지만 무례한 행동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다음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실수라며 넘기거나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게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해서 웃으며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강도가 높은 무례함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이때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적당하게 베푸세요.
베품은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지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이럴 경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5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민한 성격이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번째, 능력을 키우세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세요. 우린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인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단점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행위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더 강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었던 것 같은데 문득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인 분들은 심성이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거나 마음이 여린 분들은 상처를 받기 쉽고 이게 다 스스로가 약하고 모자라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심성이 착한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대다수는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단비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맹독처럼 나쁜 사람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칠 때 착하면서도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법륜 스님의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맺고 끊음이 명확하면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선이 명확할 때 상대방도 일단 경계를 합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할 줄 알고 필요 없는 말들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지 않고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이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게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두 번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기꼬거나 애매하게 말을 하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말의 의도를 되물었을 때 상대방은 당황하면서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대처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따지거나 까칠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따지거나 까칠하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사 까칠하고 따진다면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례한 것 같다는 모호한 느낌이 든다면 의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세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였을 때 대응하는 것이 피곤하거나 대응한 후의 상황이 걱정될 수 있겠지만 무례한 행동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다음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실수라며 넘기거나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게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해서 웃으며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강도가 높은 무례함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이때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는 자세로 대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적당하게 베푸세요. 베품은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지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이럴 경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5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민한 성격이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번째, 능력을 키우세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세요. 우린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인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단점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행위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더 강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